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스타즈 시민 대나무 숲을 설치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최대한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자 온오프라인으로 노력 중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영민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검찰의 여태까지의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을 쫙 빼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요.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발의는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이고 대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고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검찰총장 차관급 대우 명문화하고 검찰총장 검사 인사 개입을 방지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검찰청장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찰총장이 뭐라고 저렇게 장관급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인정도 안 하고 대통령 위에서 저렇게 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태까지 검찰은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해왔죠. 예전에는 경찰에 뺨을 맞던 시절도 있었고 중앙정보부라든지 안기부라든지 이런 데 밑에서 있다가 이들이 개혁되고 나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본인들이 검찰공화국을 이루고 상황 행세를 하려는 듯 보입니다. 그런 걸 두 눈 뜨고 볼 수 있습니까? 김영민 의원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요. 핵심적인 내용을 굉장히 쉽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유튜브 채널의 특징은 속도전입니다.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되게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눈높이를 최소한 낮춰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유 드리는 채널이지 제 채널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디테일한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시민분들을 계몽시키자고 만든 채널이 아닙니다. 일부 채널들 중에서 그저 본인이 잘났다고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그냥 막 뱉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한 사람도 보이는데요. 다른 채널 타령하지 말고 그냥 본인의 주장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누군가는 저한테 유튜브 구독자가 수십만이 되면 대중들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엘리트주의랑 뭐가 다르냐? 시민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도 각자 채널에 따라 성향이 다른 거겠죠. 그거에 따라 시민분들은 선택을 하시고 보시는 겁니다. 김영민 의원이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사진으로 한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검사 직무에 수사권을 삭제한다는 내용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이분화, 그리고 검사의 파견, 겸임 금지, 검찰총장 대우에 대해서 차관으로 내리는 거고요. 이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한마디로 여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들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본인들이 멋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덮어버리고 이런 짓들을 벌여오니까 결국엔 이렇게 개혁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정작용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 릴레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에 들어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굉장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충격적인 소식들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사건 관련해서 5개월 만에 공소권 없음 종결 나고 방임과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이 났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은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이 비서실장 등 추행 방조 고발 사건도 증거 부족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 방조 사건도 규명이 되지 못했다는 거고요. 유족 등 참여하에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확인했지만 범죄 관련성도 없었다고 하고요. 참고로 가세연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를 했지만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기에 이건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다고 하네요. 남은 수사도 있는데 민경국 전 비서관 그리고 김민웅 교수님이 고소를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원순 사건 수사 종료,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휴대폰 포렌식 해봤을 때 관련성 없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경찰이 검찰의 사건을 넘길 때 불기소 의견으로 보내는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일부라도 의심 가는 내용이 있으면 기소로 넘기는데 이렇게까지 된 건 증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최종 결론은 검사가 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실장도 방조 불기소 의견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전 현직 비서들은 일부 주장과는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받은 적 없고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전보 요청을 묵살한 적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에 대한 조그마한 호소도 오히려 2차 가해라는 융단 폭격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경찰에선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주명 전 비서실장도 당연한 결과라며 방조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피해자 측 추행 방조 사실 표명 없어 경찰 수사가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이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신상을 캔다거나 무작정 비난한다거나 그런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범이란 얘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직원분들 또한 다수가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도 그걸 두고 2차 가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한다고 또 신나게 저를 조롱하고 욕하는 댓글도 벌써부터 눈에 훤한데요. 그런 거 무서워서 영상 안 올릴 만큼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이란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에 오히려 입 싹 닫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시장님을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저는 제 할 말 하겠습니다. 욕먹는 게 무서웠다면 유튜브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호영 교수 또한 김재련 변호사를 비판했는데요. 심지어 첫 번째 기자회견 날짜는 박원순 전 시장님의 발인 날이었죠. 관뚜껑에까지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놓고는 본인 주장에 배치된 증거들은 SNS로조차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대다수 언론도 그 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이는데 어떤 연유인진 모르지만 박원순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유족들은 엄청난 고통에 휩싸여 있는데 심지어 직원들과 친지들은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해 사실이 확정이 돼야 2차 가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이런 와중에 진짜 뻔뻔한 안철수 씨는 진실을 원하면 박원순 휴대폰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반문재인을 넘어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가 뭐라고, 야, 참 진짜 저렇게까지 정치를 하고 싶을까요? 아무쪼록 저도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제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혹은 제 유튜브 좀 키워보자고 이런 걸로 철없는 행동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그때그때에 맞춰서 제가 할 말만 선을 지키며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